맞아요. 저희 학교도 가천대 간호학과 붙으신 선배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수시로 그거 수시가 확률이 높지. 맞아요. 정신공 확률이 떨어지지. 정수도 그 전형이 있어요? 무슨 특성화 대박? 전형? 어? 특성화 전형이 있어요? 정시에 있어. 학교마다.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걔네는 과탐 안 보고 과탐 사탐 안 보고 맞아요. 직탐 보잖아요. 직탐. 그렇지. 진짜요? 직업 과탐이고. 과목을 좀 다르고. 대박.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저소득층 전형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돼야지. 뭐 개꿀이야 새끼야. 우리나라 저소득층 되게 많아. 근데 그것도 소득돼야지 뽑는 거 그렇지.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얼마 정도 돼요? 글쎄. 그래도 서울대인데 저소득층 전형이라 해도 꽤 높지 않겠어? 자, 77번. 세 수영 동아리 ABC가 있어. ABC의 회원수는 서로 같아. 각 동아리 회원들의 연습량. 그러니까 세 개의 동아리 ABC가 있는데 얘네들의 연습량을 확률 변수로 표현한 거야. 연습량이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정규분포의 정규분포 곡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림 봐봐. 이게 A인가? 이게 A 거의 정규분포고 그다음 B는 이 느낌을 보라고. 이게 누가 질문했냐? 저요. 이게 B야, 노란색이.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해서 얘랑 지금 높이가 똑같아. C는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게 C야. 자, ABC 동아리의 연습량을 그래프로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더니 저렇게 된대요.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저 그래프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보자. 일단 각각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지? A하고 B는 대칭축이 똑같잖아. 네. 그래서 A의 평균과 평균을 비교하면 A하고 B는 같고 C는 평균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 C가 더 크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 표준 편차는 이게 늘어난 이 높낮이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A하고 B를 보면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지? 이 색이 퍼져 있는 거고 얘는 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C하고 A를 비교하면 어때?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지? A하고 C는 똑같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B가 제일 작고 A하고 C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놓고 보기를 봐. 기억. 평균적으로 A 동아리 회원들이 B 동아리 회원들보다 연습량이 적다. 평균을 물어본 거야. 아니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평균은 똑같지? 니은 연습량이 많은 회원은 C 동아리보다 B 동아리에 더 많다. 연습량이 많은 회원은 C 동아리보다 B가 더 많냐 그랬지? C는 이쪽에 와 있잖아 평균이. B는 평균이 여기 와 있잖아. 어디 하나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이쪽의 면적이 더 크지? B가 나타낸 요 면적보다. 동의해? 응? 니은도 틀린 거야? B 동아리 회원들이 C 동아리 회원들보다 연습량이 더 고르다. 고르다는 뭘 갖고 판단하는 거야? 표준 편차를 갖고 따지는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표준 편차 제일 작은 게 뭐야? B지. B가 C 동아리 회원들보다 연습량이 더 고르다. 표준 편차가 작다. 지그시 맞는 거야. 민차 이해 가? 네. 자, 그 다음에 79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에서 출발해서 x까지 이때의 확률이 주어진 표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표는 z로 전환시키기 전의 값으로 준 거야. 평균에서 출발해서 요 x값이 그 표를 봐.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2배, 시그마의 2.5배, 시그마의 3배에 해당하는 그때의 확률을 준 거다.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냐면 5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 이럴 때 확률 변수 x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그때의 확률이 다음과 같다. 0.0026. k 값이 얼마냐? 문제 이해 갔지? 네. 요거 그대로 그려. 표준화 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릴 건데 얘를 좀 펼쳐야지. x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로 바꿔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그 x가 k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럴 확률이 이거라고 준 거지. 네. 자, 그러면 짠. 이 x로 지금 표현하는 거야. 얘는 평균이 지금 현재 스코어 50이고 쭈루룩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대칭적으로 플러스 k. 요만큼의 확률이 여기하고 요게 더한 게 요거 된다는 거야. 그럼 한쪽만 봐. 요만큼의 확률은 이거의 반띵이지. 네. 0.0013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평균에서 얼마까지의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의 면적을 찾아야 돼. 그럼 0.5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럼 0.4, 9, 8, 7 되는 거 아니냐? 0.5에서 쟤 빼면. 네. 그럴 때 그때의 요 0.4987에 해당하는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걔는 평균 더하기 시그마의 몇 배 돼 있는지 보면 되는 거지. 0.4987 얼마예요? 3배 돼 있잖아. 네. 그 이 k 값이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의 3배 이렇게 가져야 돼. 표준 편차 얼마야? 표준 편차 얼마야? 3이잖아. 그지? 3 집어넣으면 59. k 값은 59 되는 거죠. 오. 82번.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대. fx가 52-x의 함수값과 52 플러스 x의 함수값이 똑같대.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대치. 대칭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얼마야? 50. 그게 뭐가 돼? 확률. 어? 표준 표준? 아무거나 다 나왔지.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대칭적으로 나타나잖아. 네. 여기가 평균 자리잖아. 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 52에서 x만큼 뺀 거와 52에서 x만큼 더한 게 똑같다라고 한 거니까 이 대칭 축에 해당하는 게 52가 돼야 되잖아. 네. 이게 평균 자리잖아. 이 표준 편차가 왜 나와? 아니 저희 평균이라 말했는데. 아니 제가 보고 표준 편차라고 했어. 아니 민지 민채가 평균이라고 했다고? 네. 표준 편차라고. 평균이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에? 이러시면서 평균 편차야 이랬는데. 알았어, 선택적으로 들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정규 분포가 따르는 평균이 52라는 걸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줬냐면 두 번째 준 조건이 확률을 줬는데 확률이 평균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평균에다가 4를 더한 것까지. 이게 얼마냐면 0.477이. 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확률 변수 x가 49보다는 크거나 같고 57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평균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n 플러스 4. 그럼 여기가 표준 편차에 몇 배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지? 표준 편차에 몇 배인지를 읽어야 돼, 이걸. 여기를. 4에 해당하는 거.
근데 0.477이니까 요 면적이 여기다 다시 그려. n 플러스 4. 요 면적이 0.477이 되는 거 아니야? 동해? 그럼 여기 읽어야지. 거기 얼마인가로 돼 있나 봐. 아, Z로 표현돼 있네? 그럼 표준화 시켜서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평균을 빼는 거지. 네. 빼면 4지. 네. 그럼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네. 그럼 표준 편차분의 4.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Z값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0.477에 해당하는 거 읽어봐. 2지. 네. 그럼 시그마는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그럼 표준 편차 2 나왔으니까 여기 2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2의 제곱. 이제 다 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따라서 Z로 바꿔볼게. 57에서 평균 52를 빼면 5지. 네. 2로 나누면 2분의 5, 2.5. 49에서 51을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이지. 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자, 이쪽에서는 2.5로 읽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5로 읽어야 돼.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머릿속에. Z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5, 여기가 2.5.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Z값으로 2.5에 해당하는 요만큼 읽어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에서 1.5까지 하고 똑같으니까 1.5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시면 돼요. 0.49, 38이고, 그다음 저쪽은 0.433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네. 두개 더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강 통계적 추정. 아직 안 돼요. 추정? 세상에. 실내 구간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구간을? 믿는 거예요? 신뢰가 그 신뢰야. 믿을 수 있는. 근데 구간이라는 건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하는 신뢰 구간.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 그럼 내가 그게 믿을 만한 정도 95%. 5%는 믿지 못하겠지만 95%의 확률로 믿을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개념 노트도 보시면 통계적 추정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가 니네들이 되게 처음 배운 애들은 되게 헷갈려해. 이 설명을 잘 듣고 선생님 생각에는 한 방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뭐야? 그렇지.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들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 그럼 각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나오지. 광진구에도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고민정. 그럼 걔네들 중에 누가 당선이 될지 같은 걸 예측하잖아. 예측할 때 어떻게 하냐? 예측할 때? 그 광진구 주민들이 있는데 그거 전화하자. 광진구 주민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서는 누구 찍을 거야? 다 물어보면 되지. 근데 다 물어보기 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 샘플링을 한다. 몇 명만. 그래서 얘네들 그 여론조사 할 때 표본이 몇 명. 자, 요번 뉴스 보다가 여론조사 나오면 유심 있게 봐. 거기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냐.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그게 표본이야. 1000명을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 찍을 거냐. 그래놓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신뢰할 수 있는 게 뭐 90몇 %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통계적 추정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일단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라는 말이 나오고 표본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우리가 평균을 그냥 평균, 확률관수 X의 평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평균 자체도 구분해서 쓸 거거든. 모평균, 표본 평균, 분산도 마찬가지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두 개만 나오면 이제 애들이 안 헷갈려.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 표본들의 평균. 괜찮거든? 이게 이제 문제야.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파트야. 표본 평균의 평균. 발음하기도 좋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걸 좀 따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할 거야. 모평균의 추정.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하면 얘네들 이제 헷갈리니까 첫 번째 파트. 뭐라는 표현하고 표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쟤네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라는 표현이 있으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집단이 있어. 그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어미 모자를 쓰는 거야. 모집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고3 수험생들이 있어. 전국의 고3 수험생. 몇 명이냐 요즘? 모르겠어요. 한 40만 명 되나? 네? 30몇만 명? 옛날에 막 60만 명, 70만 명이 쭉쭉쭉 쭉 한 30몇만 명 될 거야. 자, 30만 명에 해당하는 고3 수험생들의 체중을 내가 재고 싶어. 체중의 평균을 재고 싶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제발 100명만 뽑는 거. 아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때리는 거야. 야, 그 학교에 애새끼들 다 저기 체중 재가지고 다 올려 보내.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엑셀에다 딱 때려 넣은 다음에 엑셀 작업 딱 하면 평균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거야. 내가 지금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조사하는 방식에는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 근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 그리고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회사 휴대폰 만드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만들었어. 걔네들 휴대폰 판매하기 전에 뭐 실험하는 줄 아냐? 강도 실험해. 강도. 아, 강도가 그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 떨궜을 때 그 떨궈본다고. 아, 우리 핸드폰의 제품은요 1m 떨어뜨려도 안전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할 거 아니야. 1m도 해보고 2m도 해보고 3m도 해보고 이게 평균적으로 몇 미터에서 떨어뜨렸을 때도 깨지지 않는지 실험을 하는데 전수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든 휴대폰이 개수 100만 대요. 그 일일이 다 해봐야지. 네. 깨지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수조사. 그럼 그거 다 실험하면 남는 제품 있어 없어? 없어요. 팔 게 없잖아. 이럴 땐 전수조사 못하는 거야.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 샘플링을 한다고. 아, 전체 뭐 100만 대의 휴대폰이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실험을 해서 걔를 가지고서 평균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얘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걸 유식어말로 표본이라고 해. 표본을 뽑는다. 근데 표본을 몇 개 뽑느냐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해. 100개를 뽑아요? 200개를 뽑아요? 300개를 뽑아요? 기호로는 n이라고 써 지금부터. 오케이? 그러면 이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건 전수조사겠냐 표본조사겠냐? 표본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샘플링해서 얘네들의 값들을 갖고서 뭔가 모집단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 나갈 건데 이때 뽑는 방식도 이제 있어. 뽑는 방식.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뭐 30만 명. 얘네들 몸무게를 조사하는데 샘플링을 할 거야. 표본의 크기를 내가 예를 들어 100명만 하겠대. 100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한 명 뽑았어? 그 다음에
또 한 명 뽑고 또 한 명 뽑아서 100명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냐면 한 명 뽑아. 다시 때려 넣어. 다시 뽑아. 그러니까 30만 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뽑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 조사를 할 때는 복원 추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해.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는 건 편중되지 않게 뽑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멘트들이 나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얼마로 표본 조사를 할 건데 추출하는 방식은 임의 추출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 임의 추출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복원 추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시험 문제에서는 쓰지 않아. 그냥 임의 추출 그러면 거기에 복원 추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내가 샘플링을 했어. 100개를 샘플링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새끼는 자 앞으로 모집단은 라지 X라고 쓸 거야. 그러면 샘플링하면 100개를 샘플링하면 이 샘플링한 거에 걔네들이 각각 X1, X2 쭉 해가지고 100개를 내가 했으면 X 100개가 생기겠지. 응? 여기서는 N이라고 이제 일반화 시켜서 쓸게. 그러면 샘플링한 요 100개에 대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요 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해.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쓸 거냐면 X바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저기서 구한 표본의 크기 100개에 해당하는 X1부터 시작해서 X100까지 여기다 N으로 표현할게. 그거를 전체 N으로 나눴을 때 그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X바. 지금부터 구분을 해야 돼.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 내가 표본의 크기 100에 해당하는 놈, N에 해당하는 놈을 뽑아서 얘네들의 뭘 구하냐면 평균을 구했을 때 말 그대로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표현하고 걔를 X바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집단에서의 평균도 있고요. 모집단에 뭐도 있고요. 분산도 있고요. 모집단에 표준 편차도 있지. 그 모집단에 대해서는 X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거기서 표본의 크기 100에 대해서 샘플링한 놈의 평균도 있고 그걸 표본 평균. 그 새끼에 뭐도 있고 분산도 있고 그 새끼에 뭐도 있어? 표준 편차도 있지. 그래서 각각을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지금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니네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돼. 그 뭐 구하기 쉽지. 표본이 100개면 100개 더블이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이때 이 표본들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분산을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근데 표본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부터 S제곱이라고 쓸 거야. S라는 기호를 쓸 거야. 여기서만 S라는 기호를 써. 원래 분산은 V라고 쓰잖아. 여기서만 S제곱. 표준 편차는 얘의 양의 제곱이니까 S라고 표현할 건데 얘의 계산법은 니네들이 몰라도 돼. 계산할 일이 없으니까. 니네 책에 한번 식을 한번 봐. 거기 58페이지 보면 S제곱 해가지고 나와있지. 그럼 이게 원래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편차 제곱이라는 건 각각의 여기 별량에서 얘의 평균, 표본 평균을 빼시고 맞아? 이거에 이게 편차인데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또로록 하는 걸 우리는 시그마라는 이쁜 기호가 있으니까 시그마. 네, i라고 쓸까? 얘는 못 썼냐? i라고 쓰자 그냥. xi, i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편차고 편차 제곱의 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그거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원래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럼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n분의 1을 곱해서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식을 봐봐. 희한한 식 있어? 여기가 n 마이너스 1로 돼 있어. 이상하잖아.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눴단 말이야. 계산할 일은 없고 저걸 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럼 왜 n-1로 나누면 이거 통계하는 애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대. 오차를 줄이기 위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대. 몰라도 돼. 저걸로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다만 식이 이런 독특한 식이고 표본 분산에 대한 기호는 S라는 기호를 써서 S제곱이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는 거예요.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존엄의 양의 제곱분이니까 그죠? 요것도 이렇게 딱 치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 생각해봐. 야, 전체 30만 명에 해당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이 이건데 표본 100명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은 얘가 갖고 있는 평균하고 같겠냐?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렇잖아. 30만 명 중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새끼들의 평균을 냈다고 해서 얘네들의 평균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거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짓을 이렇게 한다면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표본의 크기가 100명인데 그 100명을 100명의 집단, 100명의 집단, 100명의 집단, 100명의 집단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100명 뽑고 전라도 고등학생 경상도에서 100명 뽑고 서울에서 100명 뽑고 저기 울릉도에서 여기가 100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릉도 졸라에게 다 뽑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100명에 해당하는 샘플링이야? 네. 그럼 얘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럼 얘가 x바 1이 되는 거고 얘는 x바 2가 되는 거고 x바 3가 되는 거고 쭉 해서 이렇게 해서 xn바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얘네들의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면 얘의 평균하고 같을까 다를까? 그건 같아. 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샘플링 100명에 대한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100명씩을 졸라 많이 뽑는 거야. 졸라 많이 뽑아서 그 100명에 해당하는 평균들을 다 구해. 그리고 이 새끼들의 다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부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해. 표본 평균들의 평균. 심오한데? 평균대로 평균.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두 개로 좀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 뭐 그런 느낌인 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 요걸 이해해야 돼. 아 내가 샘플링 100을 하는데 그 100의 평균을 구한 건 표본 평균. 근데 샘플링 100, 또 샘플링 100, 샘플링 100 졸라 많이. 그래서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그 새끼들의 다시 평균을 구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하고 지금부터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x바 평균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의 분산도 있겠지? 쟤네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 x바라는 건 또 하나의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어. 지금부터 외워야 돼. x바의 평균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모 평균이 M이라고 쓸게. 다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분산은 모분산 있지?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에 양의 제곱분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이건 안 이해해야 돼.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모집단의 표준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니까 이 값은 원래 얘의 분산보다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뭐 분산이야?
모집단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얘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당연하지. 왜냐면 이 새끼는 전체의 평균이잖아. 근데 내가 한 거는 샘플링해서 평균 구한 거의 평균이잖아. 그 평균에 더 가깝게 밀집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단 말이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 이게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야. 모평균이에 표본 평균 x 바도 확률 변수인데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얘의 정규 분포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x 바의 분포야. 이렇게. 그래서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똑같아. 근데 표준 편차를 보면 표본 평균들의 이 분포가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의 분포보다 이렇게 조밀하게 나타나고 위로 나타나는 거야. 왜? 분산이 작아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래서 니네들이 외워야 될 건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x바는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 표준 편차는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뭔 개소리인지 이제 헷갈려. 니네들이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던 요거는 잊어버려도 돼.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얘하고 얘 사이. 자, 우리는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에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하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를 도입하는 거야.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쓰냐면 x 바라고 쓰는 이게 평균이야. 이거 자체가. 근데 그거에 표본을 왜 뽑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야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이 있고 그 평균을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이거야. 내가 100명만 뽑아서 걔네들 100명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겠단 말이야. 근데 그 평균이라는 게 그게 표본 평균인데 모평균하고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오차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요 100명을 뽑는 걸 한 그룹만 뽑는 게 아니라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쭉 해서 졸라 많은 그룹을 뽑는다고 쳐봐. 어쨌든 저 그룹은 3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 30만 명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을 들으란 말이야. 이거 실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그룹 100명에 해당하는 그룹들을 졸라 많이 뽑을 거란 말이야. 그 한 그룹마다가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 값들이 막 있겠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kg, 60kg, 뭐 70, 뭐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의 평균을 낸다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지 않겠냐 이거야. 직관적으로. 아니 근데 여기는 30만 명이 아닌데 왜 똑같아요? 그게 통계 아니야.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알려져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전수조사하고 그 표본 조사를 하는 그 목적을 우리 직관적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야.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 샘플링을 무한히 많이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를 다시 평균을 내면 전체 평균하고 똑같지 않겠냐의 개념이라고. 너 학교 어디지? 서울평 뭐지? 서울 올림픽공원? 뭐라고? 서울 올림픽공원. 아, 자연고가 있어.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자연고 학생이 몇 명이냐? 몇 반까지 있어? 11반이요. 와 개많아. 1반부터 11반까지 있어. 얘네들이 시험을 봤어. 네.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낼 거야. 네. 자, 내는 방법은 1반부터 시작해서 11반까지 전체 학생이 몇 명이냐? 야, 뭘 봐, 이씨. 한 250명 된다고 쳐? 그럼 250명들의 다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250으로 나눈 평균이지. 네. 근데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 야! 네. 1반만 평균을 구해. 네. 이게 평균이니까 x 바란 말이야. 네. 2반의 평균을 구해.
이것도 x반인데 구분지어서 x1, x2 이렇게 네. 쭈루룩 해서 11반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 x바이 11. 네. 그럼 이 각각이 뭐야? 이름 붙이면 표본 평균이지.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을 싸그리 더해서 11로 다시 나눠. 네.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지,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그걸 계산하면 얘네들을 전체 예를 들어 250명을 점수 싸그리 더해서 250으로 나눈 것과 다르겠냐? 똑같죠. 똑같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 자체는 모평균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러나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삼아서 그 식대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또로록 해가지고 이 그룹들의 평균을 딱 내버리면 모평균하고 똑같아진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분산까지 똑같은 거 아니면 분산은 또 줄어들 거야. 왜? 얘가 일반에서의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부터 시작해서 90점까지 있는데 얘 평균을 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60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도 뭐 비슷할 거 아니야. 네. 그런 점수들의 평균을 내면 네. 평균에 더 조밀하게 모여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모집단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가 조금 퍼져 있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조밀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평균은 똑같고.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돼. 네. 그래서 그게 이해됐다면 지금부터는 암기를 해야지. 이건 생각하지 말고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에서는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게 말이 좀 어려우면 x바 평균이라고 해요. x바 평균. x바 평균. 이건 x 평균이고 이건 x바 평균. 똑같고. 네. 똑같고. 분산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고. 표준 편차는 이거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요 표본 평균도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평균하고 평균 똑같으니까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기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진짜 똑같은지. 어? 원래 처음 이거 할 때 애들이 다 다시 저기 뭐야 이렇게 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 봐봐. 거기 니네 책에 그 59페이지 보면 이글잼플이 있어. 자, 밑줄이나 좀 치고 다시 한번 읽고 가자. 네. 4번 네. 59페이지 봐. 네. 표본 평균의 분포 이렇게 돼 있잖아. 네. 표본 평균이 뭐라고? x바. 표본 평균은 x바 이렇게 써놓고 나는 x바도 확률 변수야. 표본 평균이 변수인데 얘의 분포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래서 어떤 분포를 따지나 봐.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은 임의 추출, 밑줄치고 임의 추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임의가 복원 추출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 계산할 때도 니네는 복원 추출을 해야 돼. 넣었다가 다시 뽑아야 돼.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이게 확률 변수랍니다. x바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고 n에다가 옆에다가 표본의 크기 이렇게 좀 쓰고 위에 시그마 제곱을 모분산이라고 좀 써놓고 한국말로 표본의 크기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잖아. 시그마 제곱. 근데 이미 추출 안에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 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이미 추출 속에 보건 추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네. 이렇게 거기 따로따로 표시돼 있지. 네. 근데 보건 추출의 문제로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은 안 나오니까 그건 신경 안 쓰고. 여기다가 얘를 모 분산 이렇게 쓰고 모집단의 분산 이게 표본의 크기야. 10개 뽑았냐? 100개 뽑았냐? 이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한국말을 좀 기억해놔야지 외우기가 쉽지.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아.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그래서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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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